일본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오답률 82%. 이거 실합니까? 2019년 6월 고2 38번 문제를 우연히 살펴보다 보니 EBS 자료에 따르면 오답률이 82%. 그 말은 거의 맞힌 게 없다는 얘기죠. 우연히 찍어도 이거보다는 더 나올 겁니다. 삽입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본인은 이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죠. 원어민보다 더 독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처럼 듣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체력적 영어 트레이닝이 그 방향을 제시해 줄 겁니다.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2019년 6월 모의고사 문제고요. 이 문제에서 오답률이 무려 82%나 나왔습니다. 48번 문제인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문제가 2점짜리란 얘기예요. 2점짜리란 말은 출제자 자체도 이 문제가 단어가 쉽고, 보시면 알겠지만 단어가 쉽습니다. 구문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는 야, 단어가 쉽잖아. 플러스 구문도 어렵지 않아. 단순한 문장의 삼형식 문장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자, 이렇다면 문제 쉬운 거 아니야? 했는데 역대 오답률 거의 손에 꼽을 정도의 오답률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증명하고 있는 것은 출제자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와 학생 간에 괴리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학생 자신도 아마 해석하면서 해석은 쉬운데 왜 안 나오지? 라는 괴리감을 받았을 거예요. 단어가 어려우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되겠다. 해결하실 방향이 있겠죠? 구문이 어려우면 내가 좀 노력하면 되겠다. 근데 단어도 쉽고 구문도 복잡하지 않은데 오답률이 거의 상위 1%다. 자,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방향성이 잘못된 거죠. 우리의 독해는 출제자들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에 따라서 공부해왔고 지금쯤 출제자라면 적어도 영어를 20, 30년 이상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몸에 어느 정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 DNA를 이제는 성숙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인들이 어렸을 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들도 이 문제를 틀릴 수 있다는 걸 까먹은 거죠. 바로 망각한 겁니다. 본인이 출제자도 잘못 배우셨거든요. 왜? 이거를 보는 순간 이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다면 지금의 현 상황의 문제를 정확하게 고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1분 영어 173회를 참고하시면 문장 삽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 갖고 온 이유는 동일한 개념이에요. 오답률 72%. 그래서 독해 파트에서 이 당시에 1위, 오답률 1위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은 184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장 또한 단어가 쉽습니다. 자, 단어가 쉬워요. 빈칸에다 3점을 줬을 뿐이지. 그리고 구문도 쉽습니다. 그러나 오답률 빈칸 추론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독해 1위. 왜 그랬을까요? 단어도 쉽고 구문도 쉬운데 왜 자꾸 이런 문제만 나가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모의고사는 전국에서 보는 거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전부 다 이런 문제가 쥐약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자, 이 문제부터 슬쩍 다뤄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1분 영어 184회를 깊숙이 달아보실 때, 좀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들어가죠. 바로 구문 독해 때문입니다. 참 구문 독해 할 말이 많아요. 구문 독해는 딱 한 문장, 이 문장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만 딱.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역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분석이란 분석은 전부 다 하고 있죠.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이런 표시하면 이제 여러분 하지 마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분석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영어는 한 지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번 문제 보시면은 도대체 몇 가지 지문이 있는 겁니까? 적어도 10개 이상은 넘죠.
그 이 지문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망각한 상태에서 한 지문만 뒤집답하는 것이 바로 구문독해거든요. 그래서 뭘 이렇게 합니까? 영어, 언어의 기본도 망각한 그러한 아주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구문독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구문독해 이상, 그 이상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 본론으로 가서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문제는 뭐겠는가? 이 문제 순서 맞추기 문제하고 이 문제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언어의 기본인 두 가지 요소를 잡는 겁니다. 바로 코히전, 코히어런스예요. 응집성과 일관성이죠. 글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뒤에 문장은 자연스럽게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1분 영어 173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은 바로 피벗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쭉 가다가 갑자기 확 꺾여요. 어떤 축을 기점으로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뀌는 부분, 이걸 돌아간다고 해서 내가 피벗이란 기법을 썼는데 이 피벗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일관성, 코히전, 응집성이죠. 응집성. 다음에 일관성, 이 두 가지가 접목된 부분이죠. 쭉 일관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꺾여요. 일관성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앞문장과 뒷문장이 꺾인 거로 봐서는 응집성에도 문제가 있겠죠. 서로 연관이 없어요. 이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일관성과 응집성이 동시에 결여가 되는 이 피봇, 축처럼 돌아가는 이 부분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될까요? 왜 오답률이 82% 나올까요?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구문독해가 문장을 분석하는 습관이 뒤에 있는 문장과 연결을 막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흐름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고가 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사고를 탁탁 막아내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한번 들어왔으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풀었다 가정하고 읽고 그리고 해석하면서 어디 부분을 왜 틀렸는지를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illusion of relative movement works in the other way too. You are in train, standing at station next to another train. Suddenly you seem to start moving, but then you realize that you aren't actually moving at all. It is the second train that is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You think the train has moved, only to discover that it is your own train that is moving. It can be hard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apparent movement and the real movement. It is easy if we train the start with a jolt, of course, but not if we train moves very smoothly. When your train overtakes a slightly slower train, you can sometimes fool yourself into thinking your train is still, and the other train is moving slowly backwards. 자, 단어 그리고 구조 되게 쉽죠. 그래 불과도 무지하게 틀렸습니다. 역대 아마 상위 0.1%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시다. 자, 일루전. 이 첫 번째 문장은 아마 주어진 문장은 해석하기가 깔끔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나왔기 때문에 일관성이나 응집성이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구문 자체로만 해석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 그러므로 해석이 깔끔하지 않다도 슬쩍 보고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요걸 내가 정확히 해석해야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눈여겨볼게요. 아마 풀이법에서 요거 강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정신 나간 짓입니다. 뭐 연결사 이거 정신 나간 짓이에요. 이거 전혀 쓸모 없습니다. 그렇죠? to 역시 또한 접속사 아니겠어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 때문에 현혹된 학생들이 꽤 있었을 거라 보여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일루전, 착시, 상대적 움직임, 뭔 소리야? 그런 것이 반대 방향에서도 또
the other way, 다른 쪽에서도 또는 뭐 반대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이것은요. 하여튼 the other way, 다른 쪽으로 작동 여기서 된다. 뭔 소리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음 가죠. 자, you can train, 당신 기차에 있어요. 근데요, 그 역에 서 있고요. 옆에 또 다른 기차가 있어요. 갑자기 당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고 있어요. 깨닫게 돼요. 실제로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네. 세컨드 기차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뭐 이리지대 강조금은 이런 거 해석하면 이제 미친놈이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두 번째 기차가 움직이는 게 반대로 움직인 거였던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움직인 게 아니라 당신은 또 다른 기차가 움직여요 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 알게 되는 것은 너 기차가 움직이는 거였던 거예요. 어때요? 여기서 팍 피보처럼 끝나는 거 느껴지죠? 앞에 문제에서 뭐라 했습니까? 세컨드 기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 방향. 실제로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갑자기 움직이는 건, 그러나 네가 알게 되는 건 너가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 누가 움직이는 거야? 세컨드 기차가 움직이는 거였어. 반대 방향으로.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 다음 팍 바뀝니다. 너가 생각하기에 다른 기차가 움직인다 생각했어. 근데 결국 알게 되는 것은, 발견한 것은 네 기차가 움직이더라고. 갑자기 이상해지죠? 분명 앞에서는 세컨드 기차가 움직인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네 기차가 움직이는 거래요. 문맥이 응집성과 일관성이 보시다시피 벗어나는 지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게 정답이에요. 학생들이 거의 3번, 4번, 5번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왜? 특히 앞부분에 나가면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꾸 뭔가를 분석해서 그래요. 뭐 투가 가리키는 건 뭘까? 뭐 혹시 여기서 뭐 힌트는 없을까? 뭐 디아도 웨이는 힌트가 되지 않을까? 아니,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2번이야. 자, 이제 계속해서 나갈게요. 자, 그리고 당신은 you can tell, 참 말하기 힘들어요. 그 차이를요. 눈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움직이는 거.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움직임과 실제 움직임의 차이를 구별하기 힘들어요. 쉬워요. 기차가 jolt, 갑자기 덜컹 하면서 움직이면 쉽죠. 물론. 그러나 만약 기차가 스무들리하게 움직이면 그렇지 않아요. 너가 당신이 약간 느리게 가는 기차를 오버테이크, 따라잡으면 당신은 때때로 스스로를 속이게 돼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죠. 기차가, 너의 기차가 정지해 있다고. 다른 기차가 움직인다고. 천천히 뒤로 움직인다고. 됐습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아주 쉽죠. 근데 왜 틀렸을까요? 왜 82%? 여러분의 친구 82%나 틀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학교에 또는 학원의 영어 강의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대부분의 문제가 있다는 거야. 거의 100%가 문제가 있고, 82%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는 출제자와 자각하지 못하는 학생과 총체적 난제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오답률이 1위가 된 이유도, 아까는 2점짜리라고 했지만 이건 빈칸에 3점을 준 것 같은데, 이것도 왜 문제가 심각한 것과 이렇게 1등일까요? 문제 지문은요, 다른 빈칸보다 훨씬 쉬워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이런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문제 짧은 거 어려워요. 오히려 긴 걸 더 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왜 그런지 이걸 참고하시고요. 저는 실적 보여두고 끝내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면 빈칸이 여기인데요. 때때로 사람이 칭송을 받는 것은, 위대하도 칭송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라고 나와요. 뭐라 쭉 나오다가 본론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봅시다요. 이건 해석은 뭐 안 하겠습니다. 이걸 참고해서요. 자, 그런데 오늘날 당신이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원래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그가 말하기를, my dear friend, 나의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쿠벨리크는 파가니니를 콘체르토,
파가니 콘체르토로 오늘 연주를 as splendid 훌륭하게 ever 일찍이 전만큼이나 잘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기준을 갖고 있던 겁니다. 당신은 엘머, 헤이페이즈 그리고 나머지들을 이젠 이들을 경험해 본 거예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전에 없었어. 이들이 있어서 여러분 모두 다 디벨롭 발달하고 성장한 거예요. 아리스트리 예술적 기교, 테크닉, 무엇보다도 지식, 감사 능력 이 모든 게 다 성장해서 왜 성장했는데 얘네들이 있거든. 전에 없었어. 이 세 명이 있거든. 그래서 너 되게 성장한 거야. 됐나요? 요점 뭐냐고? 너가 더 많이 알게 됐다는 거야. 얘가 못하는 게 아니거든. 아니거든. 이 뜻이에요. 그리고 뭐요? 비교 대상이 있냐 없냐. 정답은 이었던 거예요. 비교 대상이 리를입니다. 자, 스펠 잘못 나왔어요. L-I-T-T-L이에요. L-I-T-T-L 리를. 부조인 거 아시죠? 리를.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거의 베이스가 없다. 그래서 걔가 칭찬받는 거지, 찬송받는 거지. 이번 게임에서는 연주회에서는 이 세 명이 있거든. 엘, 만, 헤이스, 페즈 그 나머지 얘네들 있었던 거야. 너희들 겪어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장과 뒷문장에 응집돼 있는 형태 얘네들 때문에 증가한 거예요. 그냥 증가한 게 아닙니다. 얘네들 때문에 증가한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 건 얘네들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이해가시죠? 문장은 이렇게 응집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전혀 무시하고 이것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만 딱딱 잘라가지고 주어동사 찾고 결국 이 주어동사 찾으면서 이제 머리가 더 이상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문 독해는 영어의 쥐약이다. 근데 우리나라 90% 학생들이 아니 거의 99%가 학교도 학원도 그것을 하다 보니 그걸 따라가다 보니 이런 문제만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본질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질을 꿰뚫어야 여러분들의 단점을 극복해야 다음에 고득점을 받지 않겠습니까?